전세계 마블 팬들을 위한 미국의 엉덩이. 아니, 마블 팬들을 위한 수많은 오마주들과 기대한 만큼 흥미롭고 놀라웠던 스토리, 게다가 마블다운 유쾌한 유머와 화려한 볼거리까지 11년을 함께해준 전세계 팬들과 히어로들에게 보내는 헌사이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를 위한 풍부한 떡밥. 논리적인 전개보다 감정적 교감과 공감에 집중하여 결말에서의 감동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진하게 전해지는 어벤져스의 마지막 영화. 길고 길었던 대단원의 끝이자 MCU 시즌 1의 마무리.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 있는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 symbol to the nation, a hero to the world. 우선 저는 4DX 3D로 영화를 보았으며 2D나 IMAX로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먼저 감상한 4DX만의 뚜렷한 장점은 바로 영화적 체험인데요.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추구했던 것은 관객과의 교감을 통한 감정의 공감, 그리고 마블다운 재미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까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상영 포맷에 따라 여러가지 감정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블 팬들의 축제이자 이벤트라는 말이 어울리는 피날레의 영화인 만큼 다양한 상영 포맷으로 충분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호크아이의 가족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무척이나 감성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속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논리적인 전개에 집중하기보다는 감정적 공감과 관객과의 교감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편이었던 인피니티 워와 비교해보면 빠르고 효과적인 스토리 전개보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관객이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감정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언맨이 우주선에서 페퍼포츠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는 장면, 아이언맨이 우주에서 돌아와 캡틴 아메리카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쓰러지는 장면, 소울스톤을 얻기 위해 블랙 위도우를 잃은 호크아이가 슬퍼하는 장면, 그리고 토니의 장례식 장면까지. 이렇듯 이번 영화는 11년의 세월 21편의 영화에서 쌓아온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중요한 장면들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무르익은 감정적 공감을 결말에서 감동적으로 폭발시키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양자역학에서의 시간여행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토니는 어떻게 시간여행의 비밀을 풀었는지에 대해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181분이나 되는 러닝타임과 논리적 허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하고도 거대한 목표, 타노스의 핑거스냅으로 사라진 모두를 살려내려는 목적에 집중된 강력한 염원을 가진 스토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스토리 속에서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깊고 진한 감정,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데이를 위해 희생을 선택한 아이언맨의 핑거스냅이었는데요. 인피니티 워 이후 페퍼와 함께 딸 모건을 낳아 정원에서 살고 있던 토니 스타크는 이번 엔드게임에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통해 과거로 돌아간 영화 속 장면 중에서 과거의 하워드 스타크는 곧 태어날 자신의 아기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살아온 자신을 닮지 않았으면 한다고 토니에게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올린 치밀한 캐릭터 설정은 이 영화의 결말에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자신과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던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이라는 히어로로서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보다는 늘 정의와 대의를 위해 희생했던 캡틴 아메리카는 스티븐 로저스라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팬들과 영원히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이 영화의 엔딩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엔딩게임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토르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던 아스가르드의 신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과도 같은 방패가 팔콘에게 전해진 사실은 앞으로 진행될 시즌2의 MCU에서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는 떡밥 중 하나인데요. 캡틴 아메리카의 의지가 팔콘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코믹스 원작에서도 스티브가 팔콘에게 직접 방패를 물려주기도 하지만 MCU가 원작과는 다른 식의 행보를 많이 보였던 만큼 마블 팬들 역시 팔콘이 2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인인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의 의지를 이어받게 된다는 점은 PC적인 요소, 즉 다양성에 대한 의도 역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닉 퓨리와 팔콘이 보여줄 앞으로의 행보 역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에 나타난 할리퀴너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MCU에서 가장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캐릭터였던 아이언맨이 사라지는 이번 엔드게임이 끝나고 과연 아이언맨의 의지는 누가 이어갈 것인가? 혹은 아이언맨은 마블 세계관에서 영영 사라지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할리퀸은 아이언맨 3에서 등장하여 토니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스마트한 모습까지 보여줬던 만큼 2대 아이언맨의 후보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엔드게임에서 등장한 토니 스타크의 딸 모건 스타크는 아이언맨 헬멧에 관심을 보였고 토니가 좋아하던 치즈버거를 찾는 등 아이언맨을 이어가줄지도 모를 만한 뉘앙스를 풍기는 장면들이 많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할리와 모건 이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연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르를 맡았던 배우 크리스 햄스워즈는 한 인터뷰에서 엔드게임을 끝으로 종료되는 MCU와의 계약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러한 아쉬움으로 인해 추가된 설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발키리에게 아스가르드를 맡기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합류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엔드게임에서 토르가 개그 캐릭터로 변신한 덕분에 가오갤 멤버로 합류하는 데 있어서 전혀 위화감이 들지 않게 된 것은 무척 독특하고 매력적인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의문들이 웹상을 떠돌고 있는데요. 아이언맨의 핑거 스냅으로 인해 가모라와 네뷸라가 과연 사라졌는지, 로키는 정말 죽었는지, 블랙 위도우의 단독 영화가 준비 중이라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이야기로 진행되는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이어받은 팔콘의 단독 영화도 나오는 것인지, 인피니티 스톤들은 정말로 MCU의 세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인지, 이토록 수많은 떡밥들과 의문들은 MCU의 시즌2가 기대되는 점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영상을 만들기 위해 서두르다 보니 빠진 의문들과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해석과 또 다른 의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얘기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앞서 얘기한 대로 MCU의 영화들과 원작에 대한 오마주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볼 수 있었던 추억의 장면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들이 오마주로 등장하였죠.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빠르게 훑어보면 토니 스타크의 시그니처 명대사, 캡틴 아메리카의 명대사, 토니의 첫 번째 아크리액터, 코믹스 원작의 오마주로는 암살자 로닌으로 활동하는 호크아이, 앤트맨이 아기 타노스를 암살하자는 이야기, 무너진 기지에서 동료를 위해 버텨내는 헐크, 부서진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여러 개의 망치를 사용하는 토르, 토르의 망치인 멸리를 사용하게 된 캡틴 아메리카, 슈트를 입고 활약하는 페퍼포츠, 캡틴 마블의 쇼컷, 탄홍부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재미있는 의미를 갖는 장면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페이지 4로 이어질 수많은 의견들 모두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크썸이었습니다.